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노 마케팅이라는 그로스 해킹과 퍼포먼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는 강도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도환님 나와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첫 회사가 인하우스 야놀자였었어요. 야놀자에서 파우더룸이라는 매체사를 거치고 그리고 민규님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야나도도 잠시 거치고 현재는 오피노 마케팅이라는 에이전시로 또 이직을 한 상황에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대행사, 매체사까지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해야 되나? 네, 되게 특이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인하우스 경력만 거의 한 이제 5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대행사 입장에서, 그리고 인하우스 입장에서 오히려 또 도환님은 또 둘 다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주제별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연봉입니다. 연봉. 좀 인센티브가 크지 않을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마다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하우스보다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하우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인하우스에서도 저도 인센티브를 받아보긴 했지만 이게 뭔가 계약 조건이나 근로 조건에 되게 명시되어 있는 인센티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뭔가 보너스 느낌으로 받은 거고, 도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는 아예 1번 기본급은 있고 추가로 어느 정도 내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자체가 전체 연봉의 한 30에서 40% 정도 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별로, 성과가 영업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맞는 클라이언트의 성과별로 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좀 좋은 제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로 깨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인하우스 마케팅보다 더 벌어갈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잘 말하면. 오, 재밌네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또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업무 강도와 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둘 다 빡세다. 맞아요. 어떻게 빡셀까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에이전시는 우선 리포트를 많이 써야 돼요. 리포트. 데이터 리포트를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별 리포트, 일별로 계속 써야 돼요. 그리고 주간 리포트, 월간 리포트. 이 리포트가 주간이 월간이 될수록 연간이 될수록 리소스가 어마어마해지는 거고, 그리고 광고주가 요청하는 사항을 또 실시간으로 쳐내야 되는 거 플러스 우리가 버티컬 매체라고 하죠. 버티컬 매체를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랩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광고 상품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하고 이미지 가이드를 확인하고, 좀 굉장히 좀 업무 강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광고주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광고주가, 그러니까 리포트라는 건 광고주에게 리포트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광고주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빡센 거고, 제 생각에는 인하우스 마케터들도 결론적으로는 빡세긴 한데 약간 조금 다른 결인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이제 에이전시, 그러니까 대행사와 일하는 어떤 그런 업무의 성과의 결국에 최종 책임은 또 이제 인하우스에서는 그거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마케터가 책임이 지기 때문에, 그런 매출의 책임, 그리고 또 대행사를 사실 선정하기 전부터 선정하고 나서까지의 어떤 준비사항이나 이런 시간과 비용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 더 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차이. 저희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힘들어요. 괜히 죄송하네요. 약간 하여튼 그런 느낌의 약간 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또 인하우스 마케터들은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스타트업은 PR도 해야 되고, 브랜딩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뭔가 많이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KPI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첨언하자면 인하우스에서 또 넘어오는 이 부담감이 에이전시로 그대로 넘어와요. 말 그대로 인하우스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따지면 이런 거죠. CPI나 로아스나 CPI, 맞아요. 리텐션. 인하우스에서 이미 KPI를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결국 플레이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압박감이 저희도 상당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돈 금액을 받고 저희가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사실 잠도 못 자고 그게 꿈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죄송합니다.
괜히 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아닙니다. 네. 그 세 번째 과연 추후의 이직 기회는 어떨까 약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하우스에서 사실 대행사로 가는 케이스는 조금은 흔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물론 맞아요. 네, 네. 도아님은 그러셨지만 그래서 인하우스에서 인하우스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사실 내가 어느 업종에 있었냐 어느 산업군에 있었냐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만약에 금융 업종을 희망하면 사실은 금융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서 금융 베이스가 아니면 잘 안 뽑아주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아니기도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는 그런 업종을 초월해서 계속 이직을 하긴 했지만 그런 같은 업종으로 가면 더 유리한 케이스가 있어서 오히려 이직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대행사는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실제로 대행사 분들 중에 인하우스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엄청 많고 사실 네,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로 가고 싶은 게 절반 이상이에요. 뭐 이거 객관할 수 네네네, 없지만 객관할 수 없지만 제 주위에서는 네네네. 네, 절반 이상.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에이전시에서는 이제 다매체를 경험하는 네. 뭐 이런 데이터 드리븐 사고로 들어가는 접근 방법은 너무 좋고 그리고 뭐 플레이어로서도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다른 뷰를 가지고 싶어 해요. 아까 민규님이 말씀하셨던 좀 제네럴한 부분도 가지고 싶어요. 말 그대로 뭐 PR도 해보고 싶고 맞아. 네, 오히려 훨씬 좀 더 큰 뷰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입장에서 어떠한 뷰를 가져야 되는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좀 있다 보니까 희망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럼 실제로도 많이 가시나요? 정말 많이 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인하우스에서 오퍼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에이전시의 장점은 다양한 산업군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니커즈 브랜드 아니면 뭐 어페럴 아니면 뭐 영업 브랜드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음식료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산업군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런 산업군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 후배 같은 경우 뭐 다른 분들도 거의 다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로 다 넘어가셨어요. 누구나 아는 그런 회사들도. 그런 이직 기회가 있구나. 네, 훨씬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에이전시가. 요거 약간 또 네 번째는 팀 분위기랑 좀 구조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질문을 넣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행사는 맡은 브랜드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마다 이렇게 팀이 짜여지나요? 어때요? 대행사 내부에서는? 이거 뭐 대행사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프로젝트마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뭐 규모가 좀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PM이에요. 그냥 그 프로젝트를 한 명이 담당해요. 물론 서포트 해주는 인력이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1PM인데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그 한 브랜드를 좀 여러 명이 붙어서 즉 뭐 유튜브는 너가 붙어 아니면 네이버랑 뭐 페이스북은 내가 붙을게 이런 식으로 매체별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다른 그로스 해커 매니저 분들은 또 서포트 붙어주시고 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클라이언트의 규모에 네, 따라서? 클라이언트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빅 클라이언트랑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또 그걸 초점에 맞춰서 팀이 또 쫙 짜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좀 되게 유기적이네요. 네, 좀 플렉서블하고 엄청 커지면 회사에 좀 주요 핵심 멤버들이 많이 붙어서 일단 제안서 비딩도 쓰고 그리고 만약에 수주가 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최대한 운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게 좀 유연하고 플렉서블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인하우스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하우스는 아무래도 이미 판이 짜여진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광고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홍보 쪽으로 담당하시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뭐 홈페이지나 프로덕트를 만드는 어떤 프로덕트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좀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 이미 짜여져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가 인력이 필요하면 콘텐츠를 더 채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입장차가 있으니까 좀 서로 이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인하우스로 가고 싶지만 인하우스에서 편하게 일을 그나마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하고 싶다면 에이전시 먼저 걸쳐라. 먼저 걸쳐라. 네, 왜냐하면 다매체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데이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데이터를 보는 사고가 더 중요하다. 내가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 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서드 파티 툴을 활용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에이전시를 먼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데이터를 봐야 돼요. PR도 쓰고 이런 게 없어요. 뭐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종일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적 사고가 굉장히 좀 깊어져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가면 이 에이전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객관적인 판단도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역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에이전시가 긴장을 하게 돼요. 네, 클라이언트가 잘하시면 좀 큰 긴장을 하게 되시고 저희도 똑같이 클라이언트 수준이 되게 높으시면 저희도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좋아요. 잘하시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일을 해주는 입장보다는 좀 같이 협업하는 입장 그리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협업 구조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후에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옮기면 네, 클라이언트로 옮기면 좋지 않을까. 저는 도환님의 말씀이 되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사실 되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인하우스 입사를 해서 대행사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가 오히려 너무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막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이거 좋대요 그러면 아 그런 건가 말을 오히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행사로 경험이 있었다면 전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이면 좀 잘 배울 수 있는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또 좋은 클라이언트 가실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네요. 그렇게 되는 거. 에이전시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좀 많이 들었었어요. 에이전시는 광고만 한다. 사실 광고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적어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홍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사실 정성적인 데이터도 많이 봐요. 말 그대로 담당자의 직관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목소리죠. VOC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행동 데이터 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광고만 집행한다라는 오해가 많으셔서 저는 그건 아니다. 네, 결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많은 접근, 이제 사고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